자, 얘도 문제를 읽으면 이렇게 아니 뭐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래. 아니, 그 문제를 읽으면은 그 문제를 읽으면은 이게 뭐 특별히 그거 뭐냐면 어려운 건 없는 정류 상태 근사를 쓰자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하나 이제 설명할 개념이 있어서 이 문제 해보자고 한 겁니다. 자, 뭐냐? 우선 이런 반응물이 있고 이런 생성물이 있어요. 생성물이 있는데 이건 이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세 단계로 분석을 했네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세 단계로 분석을 했네요. 그리고 놀라웠게도 이때는 이런 식으로다가 짠짠짠 뭘 만들어 놨냐면 각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도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전체 반응을 분석해 보라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이 두 개는 반응물일 거고 자 요거이 이제 생성물인데 그럼 여기 쭉 보면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 누구냐면 얘죠.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반응물이거나 생성물이에요. 뭐 특별히 어렵거나 심하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이게 반응물, 이게 반응물, 생성물 빼고 그럼 얘가 중간체겠구나. 중간체.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중간체에 대해서 뭐를 해봐라? 중간체에 대해서 역시나 정류 상태 근사를 써봐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 중간체에 대한 그 시간당 농도 변화를 우선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생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어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중간체인 N2O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요거를 통해서 자, 요 N2O2의 그 뭐냐면은 그 농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K2 더하기 K3O2 분의 K2, K3O2 하고 K1NO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는 이런 식으로 전체 반응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 지금 NO2인 생성물을 토대로 생각을 했는데 앞에 화학 양론 계수가 2인지라 2분의 1로 나눠서 지금 표기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생성물이 지금 제시된 단계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만 있네요. 그죠? 저기만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 여기에 있는 이 N2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 바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바로 그럼 이때 이 생성물은 이거 잘 보시면은 여기 단계가 보면 반응 속도가 아니고 잠시만 반응 속도가 아니고 쏘리 요렇게 쓰도록 합시다. 쏘리 NO2 DT 반응 속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씁시다.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 변화율이라고만 씁시다. 이게 지금 덜 헷갈리겠습니다. 그러면 생성물은 지금 어느 단계에서만 만들어지냐면 세 번째 단계에서만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세 번째 반응의 속도식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K3의 N2O2 농도에 그리고 O2 농도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에 보면 이 NO2의 화학염 계수가 2니까 여기에도 어떻게 표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앞에다가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만 생성물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지금 얘는 반응물인데 얘가 중간체잖아요. 그럼 요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얘를 고스란히 쫙 넣어서 생각을 해주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2배의 K1, K3의 NO2 제곱의 O2 나누기 K2, K3, O2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잘못했는데 NO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사실은 굉장히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주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두 번째 문제부터 이제 좀 재밌는데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도 증가할 경우 온도가 증가할 경우 속도 상수 변화가 가장 큰 단계는 1, 2, 3 중에 어느 단계죠? 바로 스텝 2죠. 스텝 2죠. 이걸 알려주는 논리가 뭐예요? 바로 그 유명한 이 수식이죠. 이 수식 이름이 뭐예요? 바로 아르니우스의 속도상 수식이죠. 이 식으로부터 이 논리를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 식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 논리를 알 수 있죠? 네. 바로 이제 뭐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바꿔줍니다. 로그를 취하죠. 로그를 취하면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2a 나누기 rt 더하기 로그 a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얘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온도가 어디 있냐면 여기 분모 쪽에 있잖아요. 그럼 얘 미분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고려해서 그리고 온도가 분모 쪽에 있기 때문에 고려해주면 RT 제곱분의 2A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우선 첫 번째는 활성화 에너지 보통 우리가 양수라고 생각하죠. 양수고요. 기체상수도 양수고요. 온도도 양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플러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플러스라는 말뜻은 뭐예요? 플러스라는 말뜻은 한 번 미분했는데 플러스다 라는 말뜻은 뭐예요? 이게 증가함수라는 얘기죠. 미분한 결과가 양수라는 게 변수와 함수 사이의 관계가 증가함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로그 역시 증가함수의 감소함수예요. 로그 역시 증가함수니까 로그 함수 증가한다는 얘기는 안에 알맹이도 커진다는 얘기겠죠. 알겠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 상수는 보통 증가해요, 감소해요?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 상수는 보통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걸 이 수식으로 바로 그냥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EA가 뭐죠? EA? 이 활성화 에너지죠. 이게 클수록 어떻게 된다? 이 증가율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소한다는 얘기입니까? 증가율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증가는 하는데 증가도 뭐 10%씩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30%씩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증가는 증가하더라도 증가율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증가율을 누가 결정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결정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세 단계 중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얘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가장 속도 상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게 이 두 번째 단계다라고 답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죠? 논리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썼어요? 썼죠? 자, 썼죠? 그러면 이게 깜짝이야. EA가 크다고 해서 K가 큰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고 속도 상수가 크다고 하는 건 아닐 수 있죠. 지금 여기서는 증가율을 묻는 거여서 어디가 많이 증가 안 하지 오히려 이 제시된 수식에서는 이게 크면 이게 작아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각 단계마다 A라는 상수가 또 달리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크다 작다가 100% 얘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뭐 기본적으로 증가하면 작아지는 성향은 확실히 있는 건 맞죠. 다만 얘가 고정됐다고 했을 때 온도 변화에 따른 비율을 뭐 이렇게 판단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됐죠? 이거 되게 클래식하게 많이 묻는 겁니다. 알겠죠? 아주 고전적으로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이 것 때문에 사실 이거 해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 다음 것 때문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디 해볼까? 자, 위에 줄게요. 위에 준다? 위에 전부 다 썼으니까. 자, 지우고. 여기 보시면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조금 문제가 아닌 문제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자, 1에서 만들어진 N2O2가 여기 만들었죠? 얘가 3보다는 2 경로로 더 많이 움직이는구나. 그쪽 경로로 더 많이 간다라는 이상한 표현이 있거든요. 이상한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말이냐? 이거란 얘기예요. 스텝 2가 스텝 3에 비해서 더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저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텝 2에 비해서 스텝 3에 비해서 스텝 2가 더 빠르다를 지금 말로 저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N2O2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요로 갈 수도 있고 두 가지 경로가 다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대부분 이리 간다는 얘기는 이쪽보다는 이게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방금 아까 준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진짜로?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보면 오히려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여기가 크고 여기 작잖아요. 그럼 우리는 슬쩍 생각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잘 안 되는데 왜 이쪽으로 더 많이 가고 더 빠르다고 하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 왜?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K2, N2O2, K3, N2O2, O2. 이게 스텝 2의 속도죠. 이게 스텝 3의 속도죠. 그러면 이때 이 둘 중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저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2단계 속도고 이게 3단계 속도란 말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커서 속도 상수가 작아도 농도가 지나면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응 속도는 속도 상수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농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 크고 속도 상수가 작아도 농도가 지나면 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로부터 이게 빠른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단계의 반응 속도를 실제 작성해 보고 이 단계의 반응 속도를 실제 작성해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이거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잠시 두고 여기 밑에 줄게요. 밑에 준다. 지우자. 그럼 얘 잠시 내비두고 1 했고 그럼 요 다음 조건 그럼 샥샥 하면 그럼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O2가 K2 나누기 K3 보이십니까? 이런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수식적으로 대소 비교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험적으로 현 상황에서 무슨 상황을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잘 봐요. 이거 속도 상수죠. 속도 상수를 속도 상수로 나눴다. 그럼 얘는 그냥 어떤 양의 수치, 양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의 수치보다 O2의 농도가 작다. 근데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심하게 작다.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산소
농도가 희박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문제가 읽을 때 되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인데 3번 문제를 쉽게 바꾸면 뭐라는 얘기예요? 3번 문제를 쉽게 바꾸면 반응을 진행을 시켰는데 산소 농도를 아주 희박하게 해놓고 반응 진행을 시켰다. 뭐 말 알겠죠? 그 말을 이렇게 돌려 꼬아서 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쓰면 산소 농도가 저 농도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이렇게 길게 말을 쓴 거라 이런 얘기죠. 뭐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다 1, 2, D, NO2, DT를 그렇다면 이 경우 근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근사적으로 얘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근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보시다시피 어디 갔어? K3, K3O2 뭐야 여기서? 내가 뭐 잘 반대로 썼나? 뭐야? K2O2 맞죠? K3O 됐고 임으로 임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산소 농도가 고농도예요, 저농도예요. 저농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뿅 날리라 이런 얘기예요. 뿅 날려주면 누군가가 예쁘게 정리가 되면서 뭐만 낳게 되겠어요? 바로 2 곱하기 K1, K3, K2 곱하기 NO2, O2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맞습니까? 됐죠? 요 부분이 날아가니까 이 부분들로만 표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드디어 세 번째 V가 이게 전체 반응 속도가 될 건데 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드디어 반응식을 보고 반응 속도식을 써야죠. 그럼 반응식상 반응 속도식은 어떻게 돼요? 생성물이 여기 있는데 앞에 있는 개수가 2잖아. 그러면 더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근사적으로 얘를 넣으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 떨어지고 뭐만 남는다? K1, K3, K2 곱하기 NO2, O2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NO2, O2 다 반응물들이죠. 반응물 둘의 농도 곱으로 반응 속도가 표현됐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우리가 속도 법칙이라고 하죠. 전체적인 반응 속도가 속도 법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보통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는데 요렇게 쓰고 이렇게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실험적으로 관찰된 전체 반응 속도 상수를 KOBS로 써요. 왜냐하면 관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observ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observation에 OBS를 써서 실제 실험으로 측정된 최종 평형 상수를 KOBS라고 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단계별 속도 상수는 측정하기 쉬울까요? 곤란할까요? 단계별 속도 상수는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전체 속도 상수는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못 구해요? 전체 속도 상수는 무조건 구하죠. 왜냐하면 반응물질들이나 생성물질들의 농도 변화만 측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체 속도 상수는 측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단계별 속도 상수로 표기가 된 거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얘가 이거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왜 지울게요? 다 지운다. A
8, 8.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4 KOBS가 여기에 나와 있는 K1, 2, 3랑 지금의 경우 K1, K3 나누기 K2 이렇게 표현이 된 거지. 맞아요? 그러면 얘를 어찌 바꿀 수 있느냐?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A OBS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K EA를 A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EA1 곱하기 A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EA2 나누기 A3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EA3로 각각의 속도 상수를 전부 다 아레니우스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근데 뭐 잘못했어요? 2, 3 바뀌었구나. 아유 진짜 3, 2, 2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예쁘게 정리하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A1, A3 나누기 A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EA1 빼기 EA2 EA3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아레니우스 상수는 이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밌게도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런 꼴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반응의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EA1 빼기 EA2 EA3인데 각각의 값이 여기 있죠. 저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82 빼기 205 더하기 82 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1이 나오죠?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뭐가 된 거예요? 음수가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음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온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는 빨라져요? 반응 속도는 느려져요? 온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는 빨라져요? 증가해요? 뭐 같은 말이잖아. 온도가 증가하면 빨라져요? 느려져요? 온도가 증가하면 무조건 빨라져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빨라져요. 여기서 무조건은 어떤 반응이? 단일 단계 반응이. 아시겠어요? 온도가 증가하면 모든 단일 단계 반응은 무조건 빨라져요. 그런데 단일 단계 반응을 조합해 놓은 전체 반응은 온도가 증가했을 때 반응 속도가 뭐 할 수도 있다? 느려질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거를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거티브 활성화 에너지 현상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얘는 온도를 증가시키면 전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에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얘는 느려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희한한 현상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온도가 빨라지면 온도가 증가하면 단일 단계 반응 속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증가하면 단일 단계 반응 속도는 무조건 증가해요. 무조건 증가해요. 그런데 온도가 증가했을 때 어떤 특정 반응의 반응 속도가 되려 느려질 수도 있는데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네거티브 활성화 에너지 현상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요런 일로 요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만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네거티브 액티베이션 에너지 현상이 뭐 따지고 보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이런 현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때 또 재밌는 게 각 단계별 활성화 에너지로 전체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는 컨셉이 요거라고요. 뭘 활용하냐면 아레니우스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관실 갔다 오세요.